반갑습니다. 윤기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춘천에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연수시키느라고 이제 대기업에 파견 나왔을 때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보기로 하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입시 설명회를 듣고 있을까요? 너무 뻔한 걸까요? 설명회를 들어야 대학에 합격하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 시절에는 지금쯤 1, 2학년들은 학교에 남아서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든지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게 대학에 가는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입시 설명회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EBS에서 여기까지 와서 할까?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듣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의문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의 입시는 과거랑 달리 맞춤형 입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입시는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학에 원서를 쓰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어느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가야 유리할까 하는 거를 미리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학생만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친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고3이 돼서 이제 8월 중순쯤 되면 담임선생님한테 저 어느 대학에 가야 되죠? 어떻게 전형을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나는 어떤 대학군을 가고 싶은데 하나의 대학은 아니죠. 왜? 수시원서를 6개나 쓸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그룹의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대학들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까? 이게 대학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전형은 뭘 준비를 해야 1, 2학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과거에 입시는 어땠는가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결정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가고 싶어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여기 안 돼. 너는 여기 대학 학과 가야 붙을 수 있어. 저 싫은데요? 제멋대로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이제 직인이라는 걸 찍어야 원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럼 직인 안 찍어주면 대학의 원서 접수가 불가능해. 그래서 결국 과거에는 모든 결정권이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떤 전형을 정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이 모든 거를 엄마와 내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지만 학교에서 그걸 결정해 주지 못하거든.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 또는 학생 본인들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전형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입시는 결정권이 나 본인에게 있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입시 설명회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1시간 동안 강연을 들으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전형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게 오늘의 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히 얘기 듣지 말고 그 답을 찾아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일단 입시는 크게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수시가 있죠. 그래서 6번 원서를 쓸 수 있는 수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시가 있어요. 물론 수시에 붙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정시 해봐야 몇 명 뽑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 지금 재수생 내지는 N수생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14만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정시 뽑는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재학생 입장에서는 어떻든 수시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이제 패자부활전, 정시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시로 끝난 게 아니라 정시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추가 모집이에요. 근데 이 추가 모집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월 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입시인데, 이 추가 모집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가 모집에 이 원서 쓸 수 있는 제한이 없어요. 그랬더니 140장 원서 쓴 친구가 있을 정도로 추가 모집도 굉장히 과열된 그런 입시입니다. 자, 내년에 일단 입시가 어떻게 바뀌냐 그랬더니 일단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두 대학이, 일단 연세대학교가 내년에 모든 수능 최저가 폐지가 돼요. 그게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서강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를 폐지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220개 대학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이 대세라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나?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 1학년까지는 수능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대학에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학생부 좀 수능 최저 없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친구들은 한 반에 3명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럼 한 반에 35명이 있는 중에 평균 잡아서 한 반에 많이 가면 3명 정도 갈 거거든요, 종합으로.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로 갈 거냐? 교과 전형으로 가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들, 강원대를 비롯해서 이 국립대학들은 전부 수능 최저가 있어요, 교과 전형에. 그러니까 내신이 아주 우수해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춰야 그 다음에 내신으로 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무시해서는 결코 대학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거 미리 못을 박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정시가 좀 늘어난다고 하죠. 지금 이제 대도시 친구들이 수시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막 와글와글 시끄럽죠? 그래서 국가가 야, 정시 좀 늘려라. 늘리면 안 될까? 그런데 사실은 정시가 저기 있는 것처럼 한국외대 이미 36%가 정시고요. 중앙대가 지금 30%까지 늘려놨는데, 이것 자체가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 정시로 또 이월되는 인원이 있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를 사실 정시에 현재도 이미 뽑고 있다는 거. 자,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수능 성적표 한번 볼까요? 자, 수능 성적표 이렇게 간단해요.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가는 게 일단 등급이죠? 그런데 이 등급을 가지고 1, 2학년들이 내 성적 관리라는 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떤 친구가 올해 기준으로 국어를 지금 5등급 맨 끝에 있어요.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계속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무려 10만 등을 올렸어요. 전국 등수를 53만 명 중에 10만 등 등수를 올렸어. 그러면 다음 성적표는 몇 등급으로 나올까요? 5에서 4, 3. 어디로 갔을까요? 여전히 5등급이에요. 5등급 숫자가 10만 6천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맨 끝에도 10만 등 올려봐도 여전히 5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이라는 거는 성적 관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에만 써먹을 거냐면 고3 때 되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조건으로 등급을 써먹는 거지 그 이외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그럼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표준 점수는 어떠냐? 이거는 정시 때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나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일반 학생들 수시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점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뭐가 남았어요? 100분이 하나가 남았네. 그렇죠? 결국 우리는 모의고사를 볼 적에 요 100분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100분이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빼놓고 전국에 시험을 본 친구들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나보다 시험을 못 본 친구가 몇 명 있는가 하는 게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이가 내 성적이 100이다 그러면 나를 빼놓고 100명이 다 내 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요 100분위가 올라가면 1점이라도 올라가면 내 성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고 1점이라도 떨어지면 문제 난이도에 관계없이 나는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 100분을 가지고 내 성적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급은 1등급서부터 5등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등급서부터 9등급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위에서 1등급이나 9등급 맞은 친구들 별로 없어, 내 주위에. 그렇죠? 그런데 내 주위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게 4등급, 5등급, 6등급이 당연히 제일 많죠. 왜냐? 그 세 개 등급 합이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도 보니까 전부 4, 5, 6등급이야. 그래서 4, 5, 6등급 내 친구들 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여튼 등급을 보통 우리가 수능 최저라고 하면 3등급 이내에 들어야 수능 최저로서 국립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3등급 이내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작년에 수능을 응시한 결과를 보니까 이 영어가 지금 골칫덩어리예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다니까 영어는 굉장히 쉽게 출제하나 보다 이러고 영어 공부를 우리 친구들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작년에 1등급이 10%나 나와서 교육부에서는 다행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다행이 아니에요. 이걸 전부 N수생들이 차지한 거예요. 제 학생들은 지금 1등급, 2등급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다는 뜻은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신경 써야 되고 특히 한국사는 3등급이 서울대도 만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사가 별거 아니네. 그런데 작년에 상위권 대학에 이 한국사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가 지금 3등급 이내가 지금 반이 넘어요. 그래도 여튼 그러면 90, 80, 7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대평가라면 문제가 어렵다. 그럼 남들도 다 못하면 내 등수는 유지가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나의 등급 거꾸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어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서울 연대도 아니고 연대 원주에 작년 정시의 영어 평균 보세요. 다 1등급 대죠. 이만큼 이제 영어를 80점을 넘지 못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영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이제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었냐? 4+1이라고 그래서 수시에는 전형을 4개, 정시에서는 2개 이상을 전형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국가가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대학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은 전형이 수시에 4개, 정시에 2개 이상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자, 색깔 잠깐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선생님 끝까지, 강의 끝까지 파란색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빨간색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논술, 회색은 정시로 표시하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른 감각적으로 볼 적에 저게 올해 이 옆이 내년이에요.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우리 숫자는 볼 필요 없어요. 크기만 보면 돼요. 뭐가 제일 커요? 아, 파란색.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반에 35명 중에 특히 강원도 친구들은, 춘천 이쪽 친구들은 아마도 35명 중에 35명이 다 대학을 갔다고 친다면 30명은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내신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과 전형의 특징서부터 먼저 알아보겠어요. 특징을 알아봤더니 일단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주요 대학들은 많더라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경쟁률이 낮다고 그랬어요. 왜 낮을까? 아, 이건 이미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아예 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원서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고 붙는 사람만 다 붙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원 합격이라고 하죠. 추가 합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공식 용어는 충원 합격이에요. 충원 합격이 많고 그래도 다 못 뽑아. 그래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게 바로 교과 전형이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1, 2학년은 아직 알 필요는 없지만 내년까지 유효한 게 이제 적성 전형이에요. 내후년에는 아예 폐지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서울권에서 고3이 돼서 이제 나 철들었네. 어떻게 좀 수도권인데 갈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고3 때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이에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우리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종합전형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스펙을 쌓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아, 대학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학생 가르치는 곳인데, 공부하는 곳인데 무슨 밖에 나가서 동아리 하고 뭐 이거 열심히 했다고 붙여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 아나 모르겠네, 우리 고등학생들. 필요 조건, 학업 역량, 내가 공부를 진짜 대학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몇 등급이냐 얼마큼 잘했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학업 역량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업 역량이 되어야 뽑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뽑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저기 뭐라 했어요? 전공이나 계열 적합성이 맞는 학생이 그 중에 합격해. 크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일단 내가 공부를 앞으로 대학 가서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떤 방법든 보여줘야 돼. 동아리를 하더라도 그 동아리가 동아리를 위한 동아리가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서 이런 활동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그런 동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학업 역량이고, 두 번째, 그건 이제 필요 조건이고, 그것만 갖고 붙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오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줘야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자,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논술 전형은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보세요. 전체 모집 중에 뭐 12,000명 조금 넘으니까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저게 블루오션이에요. 왜 블루오션입니까? 준비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나라에 2,3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계만 1,800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준비하는 전형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그런데 논술 전형은 특별한 학교의 특정 학생들만 준비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저게 블루오션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언론 뭐 신문에 보니까요 뭐 50대 1 뭐 그러던데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명목 경쟁률이라고 해서 헛수가 많아서 그래요. 연대 같은 경우도 30대 1 정도 되면 실질 경쟁률이 4대 1에서 6대 1 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원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수능에 자신 있는 친구들, 모의고사를 내가 내신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논술 준비를 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그런데 논술 전형 어디만 있어요? 서울권 대학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위권인데 내신 싸움보다는 모의고사 쪽으로 강세가 있다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논술 준비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다는 거. 다만 미리부터 준비해야 돼. 3학년 1학기 끝나고 준비하면 그건 남하고 경쟁해서 밀리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없애려고 하는 전형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학이나 수학, 과학 특기자 전형이 특히 연대나 이대, 고대에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특히 나는 영어 실력은 뛰어나다. 그래서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 같은 이런 공인 어학 성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기자 전형이 가능한 거죠. 이 실기 전형은 실기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적으로 뽑겠다는 뜻이에요. 수시에서는 실적. 그러니까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또는 뭐 수학 올림피아드 나간 성적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가지고 뽑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문이 들죠. 지난번 설명해 드릴 적에 그런 거 자소서에 쓰면 빵점으로 불합격된다고 그랬는데요. 들은 적 있나요? 학생부 전형엔 특기자 전형 요소를 썼다간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학생부 전형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시 나가 가장 많이 뽑는데 그래봐야 26,000명 뽑는데 N수생이 14만 명 있다고 그랬어. 14만 명이 결국 논술과 이 정시에 덤벼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저거 해봐야 26,000명 뿐이 안 되니까 재학생도 저게 끼어들어서 나도 한번 경쟁하겠다? 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에 최선을 다하자. 이 중에 혹시 앞으로 저는 교대를 가고 싶은데요 하는 친구들은 정말 수능 준비를 잘하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대 10개 대학하고 교원대까지 몽땅 다 정시에서는 나군이에요. 수시에서는 교대 쓰는 친구가 6군데 다 교대를 썼는데 정시에서는 누구나 교대 쓰는 친구는 몽땅 다 나군이니까 11개 대학 중에 1개뿐이 못 써요. 그럼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면 교대 가는 일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제 대학별로 한번 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 일단 내신하고 수능 관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유리하냐, 수능이 유리하냐 라고 해서 보니까 나는 내신이 유리한데요 라고 한다면 비교과 준비를 해가지고 종합전형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비교과 준비 잘 안 돼 있는데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수능 최저가 통과될 수 있다면 최저에는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거고, 나는 수능 최저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는 교과 전형으로 나눠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길로 갈까 하는 거를 한번 궁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신보다는 우리 학교는요 수능 내신 싸움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따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이 훨씬 유리한데요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요? 일단 논술 준비가 됐다면 수능 최저 있는 논술 없는 논술 이쪽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거고, 선생님 저 논술도 준비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 없죠? 어디로 갈까요?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법이, 그렇죠? 저 전형 중에 나는 어떤 전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를 찾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시가 복잡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끝에 있는 교과 전형에 면접 있냐 없냐, 종합 전형에 최저 있냐 없냐, 논술 전형에 최저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면 정시, 이게 끝. 그렇죠? 그 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전형을 찾아낸다면 나는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4년제 대학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반 대학이 198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 220개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건 뭐냐면 저 노란 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대학이에요. 연대 서울에 있는 대학과 연대 원주는 전혀 별개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으로 써 있는 5개 대학은 본교, 분교라고 해서 완전히 별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균관대서부터 통합 캠퍼스라는 건 뭐냐면 위치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대학이에요. 강원대,
삼척, 도계 한 대학이에요. 위치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통합 캠퍼스냐 아니면 별개의 대학이냐는 앞으로 대학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4년제 대학에 다시 보면 저기 지금 분홍색으로 한 건 뭐냐면 종합전형인데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은 쓸 수 없는 전형이에요. 그걸 이제 특별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춘천은 아니지만 춘천 밖에 조금 나가면 농어촌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기회가 2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전형을 쓸 건가? 농어촌이 유리할 건가?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국가보훈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내가 더 유리한 전형이 될까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도별로 인원을 보면 자, 쫙 보세요. 우리 강원도 보니까 어때요? 강원도에는 무슨 전형이 제일 많나요? 우리 16,000명 뽑는데 교과 전형 파란색이 제일 많죠? 근데 서울은 어때요? 빨간색이 좀 많아. 아, 종합 전형이 많구나. 잘 보세요. 서울하고 인천, 경기하고 대전, 충남, 아니네, 거기도 아니네. 서울만 빼고 나머지는 파란색, 빨간색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파란색이 훨씬 많죠? 아, 서울에 있는 대학만 종합 전형이 좀 많은 거고 나머지 지역은 교과 전형이 훨씬 많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종합 전형이 대세가 아니라는 거 자꾸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198개 대학을 보면 종합 전형 73,000명 뽑는데 교과 전형은 2배예요. 147,000명이나 뽑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흔히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하죠. 사실 서울은 42개 대학이 있는데 4년제가 그중에 15개 대학을 우리가 다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전국하고 다르죠. 대신 서울의 15개 상위권 대학은 파란색이 별로 없죠. 아, 교과 전형이 없구나.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이 전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대학도 일단 어느 정도 정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전형을 내가 준비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남들 따라가면 나중에 실제로 내가 가는 대학에 내가 준비한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시만 본다면 더 그래요. 학생부 종합이 대부분인데 서울 15개 대학은 얘기가 달라져요. 종합이 한 18,000명으로 반을 특별전형까지 오면 반이 훌쩍 넘어가죠. 아, 그러니까 내가 서울의 15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에 남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이걸 꼭 유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제일 가고 싶은 7개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뽑느냐 봤더니 일단 논술, 종합, 정시까지 볼 적에 빨간색이 제일 많죠. 아,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서부터 이화여대까지는 종합전형이 제일 많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종합전형이 대세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 친구들이 다 7개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대세라는 것은 요 7개 대학을 가지고 한정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개 대학으로 내려가면 종합전형이 많은 것 같은데 분홍색이 많다는 얘기는 특별전형이 많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종합전형은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시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논술도 은근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0개 대학으로. 선생님 왜 이렇게 좀 대학을 분류해놨는지 알아요 혹시? 지금 7개, 15개, 30개로 이렇게 분류한 거는 대학을 서열화하자는 뜻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끼리 전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 15, 30, 45개로 가면 전형들이 고대학끼리 같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비슷한 전형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파란색이 점점 느네요. 아까 파란색 거의 없었는데 교과 전형이 점점 많아지네.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종합 전형은 줄어든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 보니까 더 그래요. 그리고 정시가
점점 많이 늘어나죠. 아, 수능을 소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거점 대학, 도를 대표하는 대학들이에요. 여기는 아주 특징이 달라요. 딱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파란색과 회색뿐이 없죠. 파란색 아까 뭐 있다고요? 몽땅 수능 최저가 있어요. 몽땅. 그런데 서울 같으면 2등급 2개 인문.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거점 국립대학은 학과마다 달라요. 국어국문학과 수능 최저가 다르고 수학교육과가 다르고 농대가 달라. 그만큼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내신이 좀 낮아도 교과 전형에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자꾸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 회색 보세요. 꽤 많지요. 정시거든요. 그래서 거점 국립대학으로 놓는 순간 종합전형이 아니라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와 정시 전형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마도 국립대학 교수님들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걸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 내가 가는 대학에 따라서 전형 준비가 달라져야 된다. 이건 한번 우리나라 대학 크기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뽑는 대학이 경희대학이에요. 경희대학이 지금 5,000명을 넘게 뽑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00명 뽑는 대학들입니다. 이 얘기는 왜 갑자기 꺼냈는가 하면 요새 이제 대학들 많이 정리하잖아요. 그죠? 학생 수가 인구 절벽이 되면서 그러면 결국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4,000명이 넘게 뽑는 대학들이 딱 요 대학이 있고 이제 3,000명 서울대서부터 연대 고대가 3,000명대예요. 그리고 강원대도 보세요. 전국에서 둘, 넷, 여섯, 7이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삼척도계 다 합쳤으니까. 그죠? 통합 캠퍼스라. 그래서 강원대가 무려 7위예요. 경희대도 마찬가지예요. 경희대도 서울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거를 합친 인원입니다. 하나의 대학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전형별.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신을 잘 따야 되죠. 자, 내신을 잘 따는 가장 쉬운 비결. 일단 플래너를 만들어라. 그렇죠? 학습 플래너. 그런데 계획만 짜면 맨날 못 지키죠. 그래서 요 밑에 잘 안 보이겠지만 뭐냐면 내가 오늘 얼만큼이나 목표를 달성해내는 걸 매일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초등학교 학생처럼 5시부터 6시 뭐 하고 이런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구체적인 플래너. 그리고 플래너를 짤 때 늘 나는 지키지 못해서 짜나 마나 시간 낭비해요 하는 친구들은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난이도와 능력이 맞아떨어지는 플래너를 짜야 되는데 저 두 개가 안 맞아떨어지면 포기하거나 에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뭐 이래서 느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계속 거쳐나가야 돼요. 두 번째,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거 내신 관리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2분간 예습 뭘까요?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큰 제목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예습이라고 어마어마한 공부하는 얘기 아니에요. 잠깐 동안 오늘 배울 내용이 뭘까? 제목 보는 거. 두 번째, 이 제목 뭐지? 이게 오늘 뭘 배울 거야? 호기심, 의문 가지기. 이게 이제 종합전형하고도 연결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메모하는 습관. 지금도 저는 여기서 보니까 메모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 보여요. 불행하게도. 강의를 듣든 수업을 듣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메모하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책을 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다가 메모도 좀 하라고 그러라고 지금 책 다 넣어놔줬는데 가만히 얘기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일리 쑥 빠져나가거든. 그렇죠? 그 3분간 복습. 수업 딱 끝나고 선생님 나가실 때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였지? 선생님 몇 번 강의하고 강조한 게 뭐였지? 메모하는 거. 그게 3분간 복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서술형 중간 기말고사에 출제될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면 집에 가서 열심히 안 해도 내신 관리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망각곡선 알죠? 까먹기 전에 다시 반복하는 거. 한 번에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망각곡선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어. 학교에서 일주일 전에 분명히 시험 공부를 하고 시간 주거든. 그죠?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빈둥거리다가 저는요, 아유, 무슨 분위기 어수선해서 공부 못 하겠어요. 집에 가서 집중해서 할 거예요. 그러죠? 집에 가면 뭐 나올 것 같아? 쉬는데 엄마가 뭘 하죠? 연속극 보고 있어. 그래서 꼽사리 껴서 같이 좀 보죠. 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뭐 해야 될까 이제? 흘렀죠? 졸려. 졸리면 능률이 안 오르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신 나쁜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미루는 습관. 그렇죠? 바로 해야 돼요. 오늘까지 노래방 가서 한 판 뜨고 이거 아니고 오늘 게임 한 판 하고 그게 아니라 생각났으면 지금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내신 관리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자. 바로. 미루지 말자. 미루는 습관. 그게 나를 망친다. 자, 학생부 종합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너무 얘기가 많아서 연대서부터 건대까지 6개 대학이 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됐나 한번 봅시다 해서 연구한 결과가 지금 이 평가요소에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60개 대학을 전부 종합전형을 모아봤더니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표로 하나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크게 4가지로 압축이 돼. 그러면 우리는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저 4가지를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예를 들면 전공적합성이다. 그럼 뭐냐? 저기에는 저런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걸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제일 먼저 선생님 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윤초씨라고 그래요. 네이버 가서 윤초씨 사랑방이라고 치면 거기 가면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조그맣 그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강원대는 그럼 어떻게 하냐 보니까 학업 역량, 전공적 인성, 발전 가능성 비슷하죠. 그렇죠? 강원대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이 제목만 조금씩 바꿔졌지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인성 24%, 발전 가능성 21%면 그거 합치면 그것도 45%네요? 그게 아니라 아까 필요 충분 조건 뭐 얘기했었죠? 학업 역량과 전공적합성이 결정적이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우리가 그런 걸 변별력이 별로 없다 그러죠? 주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2가지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종합전형하고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아는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그거는 교과와 비교과 중에 비교과가 훨씬 커요. 덩치가. 에? 그런 게 우리가 비교과를 뭐라 부르죠?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잘 쌓으면 대학을 가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이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내용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고 교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교과 활동이에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가 이게 핵심인데 종합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는 딴짓하고 멍하고 있다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수업 끝나고 뭐 자율동아리예요, 봉사가요. 이런 친구들이 종합전형에 붙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핵심은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적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대학의 사정관들을 불러놓고 강의를 들어도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과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 활동 속에서 학업 역량을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아니라 교과 세특이 어느 친구는 내신이 1등급이고 어느 친구는 수학이 4등급인데
그러면 1등급이 4등급보다 우수하다고 꼭 보냐? 아니란 얘기예요. 종합전형에선. 교과전형은 그게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러나 종합전형은 아니에요. 왜? 학교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꼭 1이 4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4등급인데 불구하고 이 학교의 1등급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글이 뭐냐면 교과 세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선생님이 입학사정관 전형서부터 지금 한 10여 년을 입학사정관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를 다녔는데 전국을 요번에 EBS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에 이걸 요약해서 얘기해 줄까 해서 만든 표예요.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둘 것. 그냥 막연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하지? 뭘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지? 항상 세 단계로. 그러면 동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지적 호기심이. 그렇죠? 내가 호기심에서 학교에서 하라니까 한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 내가 뭐가 궁금해서 이 활동을 했을까 하는 게 분명해야 돼. 자기소개서에 이것이 안 드러나면 그거는 과거엔 붙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붙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서울대는 지적 호기심이 1위입니다. 1위. 단연 1위. 그렇죠? 전공적 합성도 아니에요. 서울대는 지적 호기심. 호기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친구가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하고 학교에서 창체 시간에 했다면 그 안에 나는 뭘 했느냐 하는 개별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상을 많이 받고 임원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겼나 얼만큼 성숙했나 하는 이 결과.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여기까지만 잘 정리해도 붙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도 못 붙을 거야. 왜? 워낙 전국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 준비하거든.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자, 내가 그만큼 성숙을 하고 뭔가 변화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유치한 단계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겠죠. 요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 요 과정을 자기소개서에다 꼭 서술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새로 생긴 지적 호기심을 언제 해결해야 되죠? 대학 가서 하는 거야 이제.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의문이 생겼어. 요거로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거를 공부하고 싶어서 나는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한 바퀴가 돌아야만 이게 자소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록이 남아야 되죠. 자, 학생부가 이 10가지가 대학에 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까 8번의 세분인력 특기사항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게 요번에 또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3학년 2학기가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하면 바로 3학년 2학기가 돼요. 옛날엔 9월 1일 날 2학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8월에 한 보름 정도가 3학년 2학기가 돼서 그런지 교과 세특을 3학년 2학기까지 쓸 수 있게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챙기셔야 되고 서울대는 독서 활동이 활동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대학은 한양대는 독서 활동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화시켜서 준비하면 안 되고 내가 가려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자 하느냐를 알고 준비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를 예를 들면 서울대는 가장 중요하지만 한양대는 아예 안 보고 연세대는 그거 봐야 되나? 뭐 이런 정도. 나머지 대학은 그거 중요한데 이렇게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이 정해져야만 입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준비해가지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 2, 3번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아요. 모든 대학이. 그러니까 1학년도 써야 돼. 선생님 한 거 없는데 어떻게 써요? 한 거 없으니까 써야 돼. 왜? 써봐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한 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쓰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는 계속 1학년서부터 써나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새로 등장한 겁니다. 학과별 인재상이에요. 대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의 관광경영학과에서는 뭐를 평가하겠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제2외국어도 보겠대요.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해요? 제2외국어 그거는 뭐 내신에도 별로 안 들어가고 뭐 이게 소리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친구가 관광경영학과를 지원하는 순간 제2외국어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과마다 어떤 과목을 보겠다 하는 게 달라요. 조금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동국대 모의평가를 자문교에서 하다가 지금 중간에 온 건데 보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건 저도 처음 알은 거예요. 오늘 모의평가하면서 아예 과목별로 컴퓨터에 딱 뜨는데 경영학과 그러면 경영학과에 관련 과목 해서 내신 석차가 그거만 따로 쫙 떠요. 제일 먼저 전공 과목해서.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뭐냐면 선생님 전 내신이 나빠서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가려는 학과랑 관련된 내신 과목이 중요하지 전체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전체보다도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 등급이 3등급이라도 내가 가려는 학과에 관련된 과목이 내신이 좋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활동 실적이나 역량을 대학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합격할 수가 없죠. 그죠? 대학이 이미 공개해 놨는데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의 학과에서는 이런 학생을 원합니다라고 공개를 해놓고 자소 쓸 때 이걸 참고해서 쓰세요라고 아예 공지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멋대로 자소 쓰면 뭐가 되죠? 소설을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이 학과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를 알고 1, 2학년 때 활동을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막연히 준비하는 거 이거 정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맞춤형 입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강원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거를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 과마다 우리는 이런 과목을 볼 거고 책은 이런 거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활동했으면 좋겠다 다 써 있죠.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강원대 종합전 성적표 보세요. 저 빨간색으로 된 게 합격자고 파란 게 지원해서 불합격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몰려있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빨간 게 듬성듬성 내신이 좋은 애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종합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종합전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학과별로 달리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해. 예를 들어서 문해청작학과 수학 9등급 맞아도 상관없어요. 뭐 법학과 전공 적합성 별로 없어. 그냥 내신 순서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언어학과 이런 것들은 내신이 좋다고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과마다 여기는 학업 역량이 더 필요한지 계열적 합성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안내서를 대학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 보면 대부분 종합 전형이 대부분이에요. 교과 전형 대학은 3개뿐이 없고 그래서 내가 내신이 상위권이다 하는 친구들은 요 고교 추천 전형을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 4명을 추천을 받는데 추천을 받으면 대체로 충원 합격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몇 명 안 떨어져. 그래서 내신 상위권 친구들은 이것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논술 실시하는 대학 이게 답니다. 단데 요 대학들은 내년서부터 수능 최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연대가 지금 수능 최저가 높았었는데 내년부터 없어져. 그래서 이 대학들이 다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런데 내신도 별로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논술 실력 가지고 겨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과는 뭐 그럭저럭 되는데 이과는 어떨까요? 이과의 논술은 다 기본적으로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을 수능 문제를 EBS 교재의 조금 심화 수준까지 해야만 가능해요.
논술이. 그런데 그것 이상은 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논술이 학원 가서 해결된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학교에서 충분히 혼자도 준비가 가능하다. 아니면 EBS에 들어와서 논술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적에 잘 보면 그걸로 충분히 준비가 된다. 대학이 이렇게 다 공개해놨어요. 지금은 옛날 같은 시절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해놨어. 우리 대학은 논술을 뭘 출제하고 어떻게 출제하고 어떻게 채점한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을 보는 게 첫 번째 순서다. 그리고 이제 논술 모의고사, 이건 반드시 봐야 돼요. 그 대학의 논술 모의고사예요.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교과 전형은 붙는 놈이 다 붙어. 종합 전형도 다 붙지는 않지만 몇 개 붙어요. 그런데 논술 전형을 2개 이상 대학을 붙는 경우는 별로 없어. 왜? 논술 전형이 대학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의식 보려면 모의고사를 잘 관리하는 논술 모의고사, 대학에서 보는 이게 그대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 보고 나서는 또 해설까지 출제 교수가 직접 나와서 해설까지 해줘요. 이렇게 출제를 했고 이렇게 채점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굉장히 대학들 지금 친절합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어도 궁금한 게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내 스스로 정보를 찾아 나가야 돼.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뭐냐면 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 정보센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특히 뭐 강원도는 또 뭐도 있어요. 상담해 준 선생님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지원관이라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관하고 1:1 상담도 늘 할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이래서 일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입시 준비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바깥에 돌지 말고 일단 강원도 교육청 내에서 해결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당연히 누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수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최고인 거예요. 저하고 상담해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EBS에 아까도 전 시간에서 했죠? EBS에 가면 입시 정보라고 해서 대입 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입시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는 강원도라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어 손해인데요.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까 계속 나왔었죠?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